혹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 있으신가요? 그 아픔이 얼마나 가슴을 찢는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며 얼마나 괴로운지 저는 그 심정을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저는 52,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24세 결혼해 남편과 딸 하나를 낳고 그저 평온한 삶을 꿈꿨습니다. 남편은 공무원, 저는 집에서 살림을 하며 딸을 키웠죠.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 도시락을 싸고 딸을 학교에 보낸 뒤 집안일을 하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었지만 성실했고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 말이 많지 않아도 묵묵히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3년 전, 그러니까 제가 49 되던 해였어요. 남편이 퇴근 후 늘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야근이 많다고, 일이 바빠졌다고 했죠. 공무원이 원래 바쁜 직업이니까 저는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고 주말에도 갑자기 나가야 한다며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심지어 딸의 생일날 저녁 8시에 약속이 있다며 나가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딸이 저를 보며 물었죠. 아빠 왜 자꾸 바빠? 그 질문에 저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지만 가슴은 불안으로 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핸드폰에서 이상한 문자를 발견했어요. 밤 11시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이 거실 테이블에 놓여 있었죠.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어요. 오늘도 보고 싶었어. 내일 9시 어때? 보내는 사람은 김대리라고 저장돼 있었지만 그 시간에 그런 말투로 메시지를 보내는 게 동료 사이 같지 않았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핸드폰을 더 볼 용기는 없었지만 그 한 문장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한 뒤 그의 옷장을 뒤져봤습니다. 거기서 낯선 호텔 영수증을 찾았어요. 날짜는 일주일 전, 장소는 우리 집에서 1시간 거리인 호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을 처음 마주했을 때의 그 느낌 혹시 아시나요? 가슴이 찢어지고 숨을 쉴 때마다 눈물이 차오르는 그 기분.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곧 분노가 밀려왔어요. 어떻게 나와 딸을 두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속일 수 있나요?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이 영수증 뭐야?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남편은 처음엔 발뺌했어요. 그냥 동료들과 회식한 거야. 오해하지 마. 하지만 그의 눈은 저를 피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더 캐물었고 결국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인정했어요. 미안해. 실수였어. 딱 한 번이야. 한 번이라니요? 그 말이 더 화가 났어요. 저를 바보로 아는 걸까? 아니면 정말 자신이 한 짓을 가볍게 생각하는 걸까? 저는 소리쳤습니다. 한 번이라도 배신은 배신이야. 우리 딸은 나를 이렇게 속이고도 괜찮은 거야?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고 저는 그를 볼수록 더 화가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에게는 아무 말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남편과 같은 방에서 숨 쉬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어요. 며칠 뒤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시어머니는 늘 저를 예뻐해 주셨고 남편이 잘못했을 때도 중재해 주시던 분이셨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드렸죠. 어머니,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어요. 그게 뭐 대수야? 남자들 다 그래. 참고 살아. 이혼하면 너만 손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 편을 들어주실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몰아세우다니. 참고 살라니요? 어머니,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울면서 호소했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어요. 애 엄마가 참아야 가정이 유지돼. 이혼하면 딸이 고생한다. 그냥 눈 감아. 그 전화가 끝난 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세상 누구도 제 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에게조차 외면당했을 때 그 외로움은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저는 그날 밤 딸이 잠든 방에 들어가 조용히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16살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제 딸. 이 아이를 위해 정말 참아야 하나?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죠. 내가 참는다고 이 상처가 사라질까? 아니, 더 깊어질 뿐이야.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참지 않겠다고. 내 인생을, 내 행복을 위해 싸우겠다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 그 여자랑 완전히 끝낼 거야? 아니면 계속 이렇게 살 건가? 남편은 또 미안하다며 앞으로 절대 안 그러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그를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딸을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몇 달 동안 남편은 정말로 변한 것처럼 보였어요. 퇴근 후 바로 집으로 돌아왔고 주말엔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어쩌면 정말 실수였을지도 몰라. 어쩌면 우리 다시 예전처럼 행복할 수 있을지도.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5개월 뒤 또다시 이상한 징후가 나타났어요. 남편이 밤늦게 전화기를 몰래 확인하는 모습, 갑작스럽게 외출을 늘리는 행동. 저는 직감했죠. 또다시 배신이 시작됐구나. 이번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어요. 여러분, 이런 행동이 옳지 않다는 건 알지만 그때의 저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거기엔 또 다른 여자와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번엔 김대리가 아닌 다른 이름, 다른 번호. 지난주 정말 행복했어. 다음엔 언제 볼까?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남편을 다그쳤어요. 이게 뭐야? 당신 또 다른 여자 만났지? 이번엔 뭐라고 변명할 건가? 남편은 처음엔 부인했지만 제가 메시지를 보여주자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마지막? 당신은 날 바보로 만들었어. 우리 딸은? 이 가정은? 당신한테 다 의미 없는 거야? 저는 소리쳤고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딸에게는 급한 일이 생겼다고만 말하고 짐을 싸서 친구 집으로 갔어요.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안아주며 말했죠. 너무 힘들었지? 이제라도 내 자신을 찾아. 친구의 품에서 펑펑 울며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이혼하겠다고. 더 이상 이 배신의 굴레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원치 않았고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설득했어요. 이혼하면 너 혼자 딸을 어떻게 키울 건데? 사회에서 이혼녀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시어머니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도 제 인생이 소중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혼 절차를 시작하면서 저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남편의 외도 증거를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동안 발견했던 영수증, 메시지, 심지어 남편이 자주 갔던 호텔의 CCTV를 요청해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어요.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저는 매일 밤 눈물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생각하며 버텼어요. 이 아이가 아빠의 배신 속에서 자라게 할 순 없었어요.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남편은 처음엔 강하게 반발했어요. 내가 잘못했지만 가정을 지키자며 저를 설득하려 했죠.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당신은 이미 이 가정을 부쉈어. 이제 내가 나를 지킬 거야. 법정에서 남편의 외도 증거가 공개되자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재판은 길고 지루했지만 결국 저는 이혼에 성공했고 딸의 양육권도 얻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공무원 연금의 일부를 받는 걸로 마무리됐어요.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저는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에 만족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저는 처음으로 직장을 구했어요. 49에 처음 시작한 일은 동네 카페의 바리스타였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손님들의 미소와 동료들의 응원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딸은 처음엔 아빠와 떨어진 걸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저를 이해해줬어요. 엄마, 우리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딸의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혼 후 1년 저는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카페 일에 익숙해지며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여유가 생겼어요. 딸도 학교에서 잘 적응했고 저녁엔 함께 밥을 먹으며 하루를 공유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남편의 배신,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들. 그 기억들은 가끔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어요. 56쯤 되어 보이는 남성, 늘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분이었죠. 어느 날 그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기 커피 정말 맛있네요. 매일 아침 오고 싶어요. 그 미소가 따뜻해서 저도 모르게 미소로 답했죠. 고맙습니다. 내일도 오시면 더 맛있는 커피 드릴게요. 그 후로 그는 매일 아침 9시에 찾아왔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는 퇴직한 교사로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의 말투엔 따뜻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와 이야기하며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주말에 같이 공원 산책 어떠신가요? 저는 망설였어요. 이혼 후 누군가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딸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행복해도 괜찮아. 엄마도 새 출발할 자격 있어. 딸의 응원에 용기를 내 저는 그와 산책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 산책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그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줬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혼한 사연, 상처받은 마음을 털어놓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낸 당신이 대단해요. 정말 강한 분이시네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자주 만나게 됐고 함께 시장에 가거나 저녁을 같이 먹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찾아왔어요. 전 남편이 딸을 통해 연락을 해왔습니다. 다시 잘해보고 싶어? 내가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지금 내 삶은 충분히 행복해. 당신은 이미 기회를 잃었어. 하지만 전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그는 카페로 찾아와 소란을 피웠어요. 너 지금 다른 남자 만나는 거지? 이혼했어도 내 아내였던 사람이 그래도 되나? 손님들 앞에서 소리치는 그를 보며 저는 부끄러움과 분노로 몸을 떨었어요. 그 순간 그 남성이 나서줬어요. 진정하세요.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곤란합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전 남편은 결국 물러났지만 저를 보며 마지막으로 내뱉었어요. 너 이렇게 살면 후회할 거야. 그 말이 가슴을 찔렀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그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말했어요. 오늘 도와줘서 고마워요. 저 때문에 힘들었죠?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죠. 당신이 행복한 게 더 중요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언제든 할게요. 2개월 후 저는 그와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는 제 딸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줬고 딸도 그를 좋아했어요. 엄마, 이 아저씨 진짜 좋은 사람 같아. 딸의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행복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전 남편은 여전히 가끔 연락해 저를 괴롭혔고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끊이지 않았어요. 이혼녀가 벌써 새 남자를 만났대. 애 엄마가 저렇게 살아도 되나? 그 말들은 저를 다시 주저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저를 위로하며 말했죠.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요.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의 말에 힘을 얻어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남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우리는 함께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는 퇴직 후 작은 서점을 열고 싶다고 했고 저는 카페를 차리는 꿈을 꿨죠. 우리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작은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1년 후 우리는 작은 마을로 이사했어요. 전 남편과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떠난 거였죠. 그곳에서 그는 작은 서점을 열었고 저는 그 옆에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우리의 가게는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고 매일 아침 손님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딸도 새로운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며 밝아졌습니다. 어느 날 전 남편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미안해. 내가 너와 딸에게 큰 잘못을 했어. 행복하게 살아.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어요. 과거의 상처는 이제 희미해졌고 저는 지금의 행복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사랑과 용기가 있다면 어떤 아픔도 이겨낼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